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양수 모두 오늘도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최근에 좋습니다. 9천억 원 이상을 사거래일 안에 좀 사들인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흐름 자체가 좀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계를 느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약간 힘에 부친다고 할까요?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또 기관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에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중 흐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역시 해외 증시의 눈치를 조금 보는 흐름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의 어떤 선물 흐름 그런 것들이 약했어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을 하고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여건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당분간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장은 상황에 비해서는 약했지만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뒷받침에 비교해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성적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목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오늘까지도 5종목에 대해서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 5종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이번 한 주도 참 다양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양한 종목이 올라온 것 같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왔죠.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유와 함께 정확한 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장인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상태는 반등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죠. 내일도 반등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해외 증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은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런데 내일 정도까지 버티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또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버티면은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꺾였을 때는 또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수급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단기에 추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최근에 어떤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약했을 때는 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는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날아갈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역시 해외 증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은 강한 반등보다는 역시 반등 시도 이후에 오늘처럼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